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글브룩 학교 소개하네요. 이글브룩은 1년에 3번씩 들어갔었으니까요. 여기도 이글브룩 마크 있어요. 제가 이글브룩 스베니어 갖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쵸? 이글브룩에서 많이 받아왔었는데 뭘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퍼 원서예요. 요즘에 많이 보기 힘들죠? 코로나 때 이글브룩에서 학생들한테 그때 면 마스크 쓰라고 해서 줬던 거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센테니얼 때 그 페런츠 위켄드 갔었을 때 받아온 이글브룩 스베니어. 드디어 이제 이글브룩을 소개 한번 하게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라이온 아카데미 원장 더스틴입니다. 오늘은 주니어 보딩의 두 번째 학교 소개죠. 이글브룩 스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브룩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아마 한국 부모님들이 이글브룩을 되게 선호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페이스쿨 같은 경우는 일단 남녀공학이잖아요. 이글브룩 같은 경우는 그 남학생만에 갖고 있는 특질들이 좀 있어요.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 여전히 되게 스트롱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 남학생들을 위한 주니어 보딩이 3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글브룩, 그 다음에 카디건, 페센든 이 3학교가 있는데 단연 2011년부터 시작해서 이글브룩은 원래 예전부터 되게 유명한 그 학교였습니다. 재작년에 센테니얼 이어를 맞이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100년이 됐어요. 그만큼 역사가 상당히 깊고요. 1922년에 그 학교가 세워졌거든요. 제가 처음에 원서를 쓰기 시작했던 건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제가 이글브룩을 들어가지는 못했었어요. 2011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글브룩에 처음에 그 인터뷰를 부모님 모시고 가서 인터뷰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2016년, 2017년 그리고 계속 매년 이글브룩은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하고 서포트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바로 전년도에도 이글브룩 학생을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 그 학생이 좀 좋은 성과를 봐서 좋은 세컨더리 스쿨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이글브룩을 지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면 그거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주니어 보딩 정보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대부분 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보딩 스쿨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보딩 스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근의 정보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많은 정보들을 취하셔서 이글브룩 지원하는데 꼭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래요. 253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2022 and 2023 school year, 그리고 22 countries, 19 stat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글브룩의 그 diversity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우리나라 부모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거는 한국 학생이 몇 명이에요? 중국 학생이 몇 명이에요? 뭐 어느 지역 학생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요. 그 다이버스한 커뮤니티가 어떤 면이 좀 되게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냐면, 예를 들면 보딩스쿨 하면은 약간 좀 부유한 자녀들의 그 어떻게 보면 전유물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튜이션도 75,000, 그러니까 75,000불 정도의 그 보딩스쿨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부유한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학교이긴 한데요. 이글브룩의 되게 멋진 점은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글브룩에 막상 들어가서 다니다 보면은 제가 그때 관리하고 있던 학생의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나이지리아인가 이런 곳에서 온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 학생이거든요. 그 학생은 정말 운동을 정말 끝내주게 잘하는 학생이긴 해요. 그 학생에게는 스칼라십과 풀 펀딩을 해서 이글브룩에서 그 학생을 갖다 데리고 옵니다. 왜냐면 그 학생의 운동 스페셜 탤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유니크한 익스피리언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글브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디어필드 아카데미 패컬티 멤버에 의해서 창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보시게 되면 1922년이죠. 이글브룩 마장에 실제로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메인 스트리트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리를 지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게 이글브룩이거든요. 근데 디어필드는 그 반대편에서 그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디어필드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디어필드랑 되게 가깝고요. 그 디어필드랑 되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미국 학생들도 디어필드를 지원해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가게 됩니다.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6 to 9인데 7, 8, 9 학년들을 좀 많이 봤고요. 영국 학제로 뭐 5th form, 그 다음에 6th for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특별히 뭐 주니어 보딩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723 acre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엄청난 건데, 그 앞에 테니스 코트로 나눠지는 걸로 쭉 올라가게 돼 있고, 산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글브룩의 그 에이커는 상당히 크고요. 그러니까 이게 724 에이커라는 말이 조금 부모님들께서 감이 안
안 잡힐 수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축구장은 한 420개 정도에 되는 큰 사이즈고요. 그게 정복궁 한 7개 정도 갖고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글브룩 학교의 캠퍼스 아카데믹 빌딩과 도미토리는 그 안에 이렇게 산 중턱 안에 이렇게 쫙 모여 있고요. 아, 이글브룩은 파실리티 하면은 이글브룩이 이거는 놓칠 수가 없죠. 클래스 사이즈는 한 1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많고요. 그리고 한 250명 학생들이고 student faculty ratio 같은 경우는 3.5대 1인 것 같은 경우는 한 학생 당 케어, 이건 어드바이저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고요. 6개 도미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학교를 9월에 부모님들 이글브룩 합격하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이 들어가시거든요. 그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도미토리를 받았으니까 그 필요한 걸 갖다 정부 미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거든요. 이글브룩의 레지던셜 라이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글브룩 학교는 되게 좋아요. 아마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 아닐까요? 10개 이상에 와서 되게 많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있다는 건, 이건 기본적으로 해서 이글브룩을 갖다 보는 건, 이건 너무 기본적인 정보고요. 저는 학생하고 같이 이제 이글브룩 들어갈 경우는 저는 대부분 다 보스턴 직항을 좀 많이 이용했었고요. 기존에는 한 2012년 이럴 때는 JFK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JFK에서 그 고속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좀 막히기도 하고 그쪽 지역에 따라서 인터뷰를 돌 때 약간 조금 힘든 점이 많아서 보스턴 직항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글브룩 같은 경우는 보스턴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글브룩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공항에서 이글브룩까지 가게 되면, 원래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서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60 miles라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트래픽이 없어요. 뉴욕이거나 보스턴 시내 같은 경우 들어가는 곳은 많고요. 맨하튼도 트래픽이 장난 아니고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왔는 이런 뉴 잉글랜드 이쪽은 그렇게 트래픽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운전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면 60마일 그러면은 60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30 miles 그러면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00 miles west of Boston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스턴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이글브룩까지 가게 되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뉴욕은 좀 약간, 뉴욕에서 이글브룩까지 가는 건 좀 많이 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글브룩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들어가서 준비하고 세팅하고 이런 걸 좀 미리 며칠 전에 들어가서 좀 젯렉도 준비해 놓고 인터뷰를 들어가실 때는 보스턴으로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Major College University, 여기서는 UMass Amherst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Amherst College, Greenfield, Smith College. 땡스기빙이나 롱 위켄드 이럴 때는요, 이글브룩에서 관리하는 학생들은 좀 이렇게 보스턴 쪽으로 나와서 좀 데리고 나오는 편이고요. 왜냐면 그 디어필드 그쪽 안에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그 디어필드 그 피자집 가면은 막 이글브룩에 막 축구 코치도 오고요. 그리고 디어필드에 누구도 오고, 그 다음에 막 선생님들도 만나고. 저게 그때 저녁에 하도 학생들이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그 피자 사가지고 가서 같이 피자 먹고 있는데, 거기 되게 피자가 몇 개 없거든요. 그 다음에 타이푸드 있는 그곳에 가면, 그쪽에 가게 되면 마키 선생님을 되게 많이 만납니다. 지역적으로는 되게 약간 좀 도시랑은 좀 멀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공부하기 좋은 환경, 이런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글브룩의 이 코어 스킬스 앤 밸류 같은 경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글브룩을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3월 10일에 합격 발표가 나잖아요.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되면은 이글브룩에서 핸드북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보면 이글브룩 학생들이라면 이글브룩 학생들만이 가진 자신의 신조와 코어 밸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되는 코드 오브 컨덕 이런 관련돼서 핸드북이 나와 있거든요. 그 핸드북 안에 보면 이 core skills and values 요거에 관련돼서 중요성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글브룩 학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합격하시고 이 핸드북에 나와 있는 이 파트는 학생과 아버님하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앉아서 좀 많이 읽어보고 do's and don'ts 이거 갖다가 꼭 확인을 하셔서 이글브룩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있기도 한데요. 이 이글브룩 학교에서 그 필로소피가 있고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제 학생들이 대부분 처음으로 이글브룩 학교에 들어갔었을 때 나는 보딩 스쿨이니까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인데 약간 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슈가 나왔던 것들이 미국 보딩 스쿨 담당자들이 봤었을 때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파트가 좀 있어요. 이글브룩을 합격해서 들어간 학생들한테는 꼭 이 학교에 대해서 코드 오브 컨덕 이걸 좀 더 잘 많이 읽고 학생들이 좀 습득한 상태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카데믹 커리큘럼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이글브룩에서 Outstanding Secondary School이라고 얘기하는 파트가 뭐냐면요. 이글브룩에 원래는 되게 오랫동안 계시던, 그러니까
세컨드리 플레이스먼트 카운셀러라고 티어도라고 하시는 되게 할아버지 되게 멋지신 분이 계셨거든요. 18, 19때 아마 그분이 리타이어를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그 미스터 위링턴이라고 하시는 세컨드리 플레이스먼트 그 카운셀러가 와서 이번에 새롭게 취임을 하셨어요. 2018년 전에 그 이글브룩에서 세컨드리 보딩 지원하던 시스템하고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신 미스터 위링턴 그 선생님이 그 세컨드리 보딩 스쿨을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다른 에피소드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글브룩 학교에서 최근 2, 3년 동안에 그 세컨더리 보딩 탑티어 1 보딩은 너무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Outstanding Secondary School Prep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세컨더리 플레이스먼트 세미나 같은 경우 이글브룩 학생들이 그 쉐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이글브룩의 그 이 아웃스탠딩한 세컨더리 스쿨 프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글브룩의 하나의 돔 크레비스를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크레비스는 새로 이렇게 지어진 그 돔이거든요. 그 빨간 브릭으로 되어 있고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9학년 중에서 리더십 포지션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싱글 룸을 배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드바이저랑 같이 어드바이저 선생님이 바로 거기서 같이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 아이가 잠이 많아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돔 페런츠가 학생이 스스로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워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글브룩의 한 크레비스 도미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글브룩 합격하고 9월에 딱 first day of school 그러면 부모님 들어가셔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세요. 그 앞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돔이 딱 이렇게 어사인이 돼요. 그래서 돔이 배정되고 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대 같은 경우는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책상이 2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넣을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대로 지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 샤워실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퀄리티는 되게 좋고요. 크레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인 아카데미 빌딩에서 조금 많이 좀 멀어요. 그래서 산을 타서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올 때 보면 밥 먹으러 왔다 갔다 보면 정말 진짜 크로스컨트리 운동하는 것처럼 되게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때 부모님하고 인터뷰를 갈 때 이렇게 도미토리를 갔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생하고 같이 가서 보다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되게 높은 굽을 신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라가는데 도미토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막 산 하나를 주르륵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그 기억이 나요. 이글브룩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일단 학생 합격을 하게 되면 어드바이저가 배정이 돼요. 근데 그 어드바이저가 누구냐면 이 학생을 모두 책임지고 부모님하고 계속 컨택해서 많은 걸 얘기하시게 되는 게 이 어드바이저가 돼요. 그래서 어드바이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목 선생님일 수도 있고 운동 코치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정해지게 되고요. 8학년, 9학년 때 지나가면서 어드바이저가 바뀌기도 해요. 어드바이저도 보면은 데이스쿨 어드바이저가 있고 도미토리에 있는 어드바이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스쿨 어드바이저라고 하면은 돔에서 안 살고 밖에서 살고 계신 선생님이 어드바이저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돔에서 갖고 있는 기숙사 선생님이 어드바이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의 모든 걸 관리해서 부모님하고 1대1로 컨택을 하게 되는 포인트 오브 컨택이거든요. 코로나 때는 1대1 줌 미팅으로 해서 부모님하고 이메일도 얘기를 하고 왔다 갔다 되게 많은 정보를 쉐어하고 어드바이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 어드바이저의 역할이 뭐냐면요. 아카데믹 선생님들하고도 다 이 어드바이저가 직접 얘기를 해요. 또 모든 선생님들의 커멘트를 쭉 읽어보고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게 되고요. 도미토리 선생님들 중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내용을 취합을 해서 부모님 대신해서 이 학생의 모든 걸 갖다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드바이저가 딱 정해지게 되면 Parents Weekend 때 이 어드바이저랑 그 미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드바이저한테 되게 많은 다양한 내용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글브룩 같은 경우는 트라이메스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기가 3학기제예요. 스탠포드랑 똑같죠? 근데 많은 주니어 보딩들이 좀 3학기제가 많아요. 페이스쿨도 3학기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가 폴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부터 시작해서 윈터텀이라고 해요. 2월까지가 윈터텀이 되는 거고 3월부터 시작해서 한 5월 사이가 이거 갖다가 스프링텀이라고 하거든요. 이글브룩 같은 경우는 이 텀별로 성적이 2번씩 나오게 되어 있어요. 폴텀 미드에 그 그레이드 리포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파이널. 그래서 파이널 시험을 보고 나면서 이 어드바이저의 그 커멘트를 보시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드바이저의 가장 역할은 뭐냐면
아카데믹뿐 아니라 기숙사에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통틀어서 이 학생의 그 모든 걸 관리하는 어드바이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저가 잘 되어 있느냐?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딩스쿨 원서를 쓰는데요. 이 어드바이저 역할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이 어드바이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 학생을 위해서 퍼스널 레코멘데이션 좀 써주고 싶다고 와서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친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고요. 그래서 어드바이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글브룩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 다양한 액티비티를 보면 our student benefit from 이 되게 많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는 아카데믹 커리큘럼 그리고 학생들과 faculty ratio가 되게 적다. 그리고 클래스 사이즈도 되게 아주 소규모로 잘 운영되고 있고 diversity 그리고 teaching core skill and value를 갖고 있고 secondary placement가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아너스 코스를 들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레지덴셜 라이프가 되어 있고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이글브룩의 최고의 장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편에서는 이글브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코리안 페런츠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한국인 부모님 협회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페이스쿨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많이 모이셔서 그 회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글브룩 같은 경우는 좀 판이 커져요. 아버님들이 다 조인을 하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교장 선생님 들어오시죠? 그렇게 되면은 막 아버님들이 막 골프 막 예약 잡으시고 그래서 전 학생들 막 다 졸업생 환영 막 이런 거 쭈르륵 해서 막 판이 커지는 게 이글브룩입니다.